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네, Thanks God, it's Friday. 잘 보내셨나요? 네, 한국은 아주 멋지게 마무리되었다고 표현해야 되나? 네, 어쨌든 대체적으로 오랜만에 금요일이 뜨뜻하게 지냈습니다. 뜨뜻하게 마무리되었는데요. 앞으로도 과연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이따 좀 다음 시간 파트 2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먼저 중국 시장. 자, 중국 시장도 여러분 이제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 사고 터뜨릴 확률은 많지 않아 보이는데, 사고 터뜨릴 확률이 있는 시장이 바로 중국 시장인데, 왜 그러느냐? 만약에 중국에서 긴축을 좀 세게 한다면 제 생각엔 전 세계 주식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속 체크해야 되고, 유동성 또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같이 안내해줄 안내자, 증시계량기 권시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시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중국 시장 어떻게 잘 마무리됐나요? 한국 시장처럼? 예, 오늘 한국 시장,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굉장히 우호적인 흐름이고, 중국도 오전만 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마감 준비하면서 오늘은 붉은색 넥타이를 메고 쓰고 있었는데, 결국은 다시 색깔을 바꿔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끝났다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넥타이를 항상 몇 개씩 들고 있나 보네요. 색깔은 2개로 해서 상승, 하락, 고업은 제가 넥타이를 안 메고 오는 날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넥타이는 2개만 갖고 다니는 걸로. 좋네. 증권에서 저거는 넥타이 2개만 있으면 되네. 빨간색, 파란색. 네, 2개씩 여러 쌍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미국은 녹색이 있어야 돼, 그지? 그렇죠. 녹색, 빨간색. 녹색, 빨간색. 네네. 예. 금일 오늘 상해 종합지수는 0.16% 하락했고, 기술주 위주 심천성분지수 0.65%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예, 뭐 지수는 그렇게 크게 하락한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하락 종목 수가 2배 이상 많았고, 거래대금도 좀 많이 감소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춘절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네. 예, 그리고 시장 금리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은행주들이 많이 오르고, 또 뱁주가 오르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처럼 오르면은, 얘네들이 올라가면은 나머지 종목들이 아무리 올라도 지수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오르느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그렇게 가는데, 지금 보면 하락 종목 수가 2배면 사실 마이너스가 꽤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별로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 말씀하신 것 중에, 금리가 지금 금리가 올라간다고 했는데, 인민은행에서 금리 올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인민은행은 아직 LPR 금리나 이런 것들은 전혀 지금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LPR 금리가 뭐야? 그냥 그렇게 이렇게 딱 해주지 마세요. 이거는 증권회사의 관행인데, 우리 그런 관행은 깨자고. LPR 금리가 뭐예요? LPR 금리는 인민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시장에서는 인민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일종의 하나의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중순쯤 해가지고 이제 금리를 공시를 하는데, 네. 그 금리에 맞춰서 이제 시장 금리도 같이 변동을 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금리는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인민은행이 건드리는 금리는 없고, 아직.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돌고 있는 금리는 조금씩 올랐다는 거, 최근에. 그렇습니다. 시장 금리가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에서는 약간 우려 섞인 눈으로, 지금 경기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 포인트가 계속해서 지난 1월 달에 오른 거죠. 그렇습니다. 조금씩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세게 올라가면 전 세계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은 금리를 올릴 수도 있지.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지고 과열을 막기 위해서 과열될 수도 있으니까 금리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꼭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입니다. 꼭 금리는 계속적으로 동향을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롤오버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네. RP 7일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000억 위안, 그러니까 17조 원 정도 만기였는데, 어제도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구입하지 않았고, 오늘도 결과적으로 동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금리는 그 영향으로 조금 상승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은행주 상승도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그럼 오르고는 있는 거네, 시중금리. 시중금리는 만기가 긴 금리랑 짧은 금리랑 조금 변동이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좀 전반적으로는 좀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으로. 그러니까 있습니다. 사실은 1월 달에 약간씩의 테이퍼링을 하긴 한 거야, 얘네들은. 미세 조정이 좀 있었던 거고. 예. 그러니까 뭐냐면, RP가 만기가 되는 게 다 받아주지 않고 좀 덜 받아주거나 그냥 만료시켜버리면 그건 테이퍼링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들이 1월 달에 좀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관심을 저희도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인민은행이 돈을 더 풀지 안 풀지는 결국은 춘절 이후로 좀 미뤄지게 되는 흐름인 것 같고요. 네. 결과적으로 춘절 이후에는 바로 양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뭐 중국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 양회에 어떤 정책이 이게 나오는지를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그 미중 간에 계속해서 싸우면서 중국은 이번에 지난 작년도 연말이었죠. 그 전인데 예, 거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쌍순환 전략 얘기를 했어요. 쌍순환이 뭔가요? 쌍순환, 그러니까 두 개의 순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순환과 외순환이 있습니다. 일단 내순환이라는 거는 내수와 기술을 육성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힘을 기른 다음에 외부와의 마찰을 이겨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말 어렵게 하네. 중국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번 네. 아니 보니까 꼰시고 말을 어렵게 해. 내수 부양하겠다는 얘기잖아.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수출도 잘하겠는데 수출을 막힐 것 같으니까 내수 부양을 하겠다. 그래서 수출도 잘하고 내수도 잘하는 게 쌍순환인데 일단 이쪽 버벅거리더라도 이걸 두 날개 중에 한쪽으로라도 잘 날아가기를 원한다. 뭐 이런 관점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밤새 고민한 걸 너무 쉽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이게 내 특기예요. 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자, 그럼 내수에서는 우리가 그동안에는 백주 얘기를 했는데 백주 말고 눈에 띄는 기업들은 뭐가 있을까요? 예, 오늘 준비한 게 그래서 내수의 가장 큰 축주의 하나인 백색 가전을 만드는 회사를 준비했고요. 그렇지. 네, 회사 이거 요즘 잘 나가죠.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 제가 우리 그 나침반 얘기 듣고 큰 마음 먹고 진짜 큰 마음 먹고 중국제 그 믹서기를 하나 사봤어요. 믹서기. 예, 1000와트짜리, 1300와트짜리. 잘 잡고. 내가 그래서 내가 계속 물어보는 거야. 저희 안에 잘 돌아가? 네. 굉장히 힘이 세고 좋답니다. 생각보다 예전의 중국산이 아니더라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한국 거 제품을 사도 뒤집어 보면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였어. 그래서 내가 그거를 그렇게 중국에서 지르게 된 이유도 다 보니까 다 메이드 인 차이나니까 그냥 아예 내가 직접 차이나 한번 써보자 하는 해서 했는데 메이디 그룹은 뭐뭐를 만드는 회사인가요? 예, 저희가 백색 가전 하면은 보통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를 주로 얘기하는데요. 메이디 그룹 같은 경우는 이 세 개 다 만들고 종합적으로 1등 회사입니다. 예, 그 이어서 뭐 경력전기라는 회사가 에어컨을 만들고 있고 칭다오 하이얼이라는 회사가 냉장고를 만들고 있는데 네, 그렇죠. 하이얼이 유명한 회사 아닌가요, 원래? 하이얼 전기에서 이제 아마 많이들 이름을 들어보셨던 회사일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세 개 회사가 중국 전체의 백색 가전을 다 만들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메이디 그룹, 경력전기, 칭다오 하이얼. 그렇습니다. 우린 보통 하이얼이라고 부르죠. 맞습니다. 네네. 하이얼이 냉장고, 에어컨 다 잘하죠? 다 만들고요. 특히 이제 1등인 것들만 먼저 말씀을 드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메이디 그룹은 어느 정도 되는 회사인가요? 예, 메이디 그룹 일단은 시가총액 117조 원 정도 되는 회사고요.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시총 100위 안에 드는 회사입니다. 이거 LG전자하고 같은 거 하는 회사잖아. LG전자는 거기에 이제 휴대폰까지 하는 휴대폰은 뭐 오히려 지금 네. 떨굴까 말까 하니까 그거 빼고 얘기하면 뭐 적어도 하지 전장도 하지. 사실은 LG전자는 앞으로 중요한 거는 전장회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설날 때 우리 김필수 교수와 전장 관련해서 특별히 대담을 하면서 LG전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그것들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LG전자가 이제 시가총액이 뭐 얼마 안 하잖아요. 네,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예, 이 회사는 시가총액 얼마? 예, 117조 원이고요. 좀 현대차, 기아차 합친 것보다 더 크네. 그렇습니다. LG전자 한 4배 이상 지금 가는 평가는 받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매출 얼마에 이익 얼마인데 이 정도죠? 네, 작년 기준 아직 뭐 이렇게 결산이 되진 않았지만 얼추 3분기 플러스 4분기 예상치까지 봤을 때 매출 47조 원에 영업이익이 4.6조 원. 그래서 PER 기준으로 한 27배 정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웬만하면 PR이 30배, 40배, 50배네. 중국은 기본적으로 PER 10배짜리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이 큰 회사들 중에서는. PER만 봐서는 투자할 수가 없네요. 네, 제가 처음에 중국 투자를 했을 때, 시작했을 때 가장 크게 느꼈던 게 한국의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이 손이 나가지 않는, 매수 차마 버튼이 나가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많았는데 투자하시다 보면 적응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금융의 원칙론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금리가 오르다 그러면 타격을 많이 입을 수밖에 없겠네. 이게 금리가 올랐을 때는 뭐 은행주들은 오늘 은행이 상당히 좋았죠. 오늘 은행주들 전반적으로 급등했습니다. 금리가 전반적으로 시장 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좋을 수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 PER을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야, 이거 조금 어쨌든 적응하는 과정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비싸군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외국인들이 매집을 해서 지분율이 최대 28%까지 도달을 해가지고 매수가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놓고 그 한도 이상이 되면은 매수 버튼이 안 눌러지고 매도만 가능하게 그 기준은 28%입니다. 모든 기업이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기업도 우리나라도 통신기업은 아직 그래요. 네, 우리나라는 업종별로 조금씩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예전에는 있는데 많이 그랬어. 우리나라도 많이 그랬는데 이제 거의 대부분 다 풀렸고 네. 통신 그다음 전력 이런 국가 기관 산업은 외국인 투자의 한도가 한국에도 있죠.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이제 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몰라가지고. 예. 네. 다음 이제 저희가 이제 설날 이후에는 여러분들 이제 반응 보면서 재밌으면 중국 시간을 어떻게 따로 편성할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강사는 증시 각도기. 예,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쉬운 투자 증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해야지 한번 하나 둘 셋. Thanks God, it's Friday. 네, Thanks 가시지. 오늘은 모처럼 상승한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어제 벌벌 떨더라고. 몇 주 내내 금요일마다 빠져가지고 이제 주말을 기분 좋게 보내야 되는데. 저는 나침반이 떨리게 마음 편하게 가지는 않았어요. 나도 옆에 전염되지. 저는 현금 주식이 오늘 주식이 되었어요. 축하드립니다. 나 정말 이놈이 떨어질 때만 주식이더니 말이야. 네. 이럴 때도 있는 거지.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주식은 기다림의 싸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저께 저희가 제목을 소문에서 뉴스에 팔아라라고 했잖아요. 네. 역시 악재는 나오기 확정되기 직전까지가 악재인 것 같습니다. 네, 또 그건 반대야. 이제 악재는 터지면 끝이고 이제 끝나서 반등하는 악재는 그쵸. 예. 항상 그렇게 되죠. 네. 오늘 은행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예, 3.6% 은행 ETF가 올랐는데요. 징글징글합니다. 사실 은행. 저희 IRP 지금 손실에 무지하게 나 있을 거예요. 그쵸. 지금 작년 배당 이후로 그냥 한 10몇 프로 빠졌거든. 너무 많이 빠졌었어.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원숭이도 바위에서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네. 어저께는 이제 KB금융이 사상 최대치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예, 배당도 20%로 제한한다고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과거에 20%로 시작해서 26%, 27%까지 배당을 줬는데 이게 이번에 20%로 확 줄이면서 1,700원인가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률은 낮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이 건이 다 발생되고 나니까 반등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기업들도 이제 속속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네. 하나금융 오늘 6.5% 올랐고요. KB금융은 5.5%, 우리금융 3.6%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 말씀 안 드렸는데 코스피가 1% 올랐고요. 코스닥은 0.3% 올랐습니다. 대형주들이 많이 오른 것 같으네요. 네, 오늘은 개인 투자자가 좀 코스닥 엇갈렸는데요. 코스피에서는 4천억 매도, 코스닥에서는 1,300억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는 1,800억, 코스닥에서는 360억 매도를 했습니다. 네, 기관은 코스피에서 2,300억, 코스닥에서는 840억 매도를 했고요. 네. 오늘 일본 증시는 1.5%나 올랐네요. 네, 일본보다 못했지만 그래도 1%면 굉장히 양호한 수익률 금요일에 잘 굳어서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SK텔레콤 인적 분할에 대해서 논란이 좀 계속돼서 소개를 해드리면요. 두 통신 애널리스트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하나금투 김홍식 연구원, 유한타 최남권 연구원 두 분인데요. 예, 공정거래법이 이제 개정안 때문에 지주사가 자회사 지분을 최소 30%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요건 때문에 SK텔레콤이 기존 하닉스 지분이 20%였는데 10%를 추가하던가 아니면 뭔가 지배구조를 변화를 시켜야 되죠. 그 돈이 얼마야?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마 지배구조 변환을 유력하게 보고 있죠. 너무 큰 돈이니까. 네. 그래서 연내 인적 분할이 예상이 되고요. 그 이후에 기업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이 지금 두 애널리스트 간에 엇갈립니다. 이런 싸움 구경 재밌어. 네, 그렇죠. 사실 이런 게 진짜 재밌는 그렇지. 이런 것 좀 붙어야 돼. 예, 첫 번째는 이제 하나금투 김홍식 연구원의 의견을 소개해드리면요. 분할 이후에 SK텔레콤 주가는 부진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국내 통신사 밸류에이션을 고려할 때 지금보다 분할 후에 사업회사의 시가총액은 커지기 어렵다.
SK텔레콤이 사업회사와 투자회사로 분할이 될 예정이죠. 그렇죠. 그리고 분할회사 투자회사는 역시 중간지주사라는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높은 가치를 못 받을 것이다. 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SK의 입장에서는 지주회사의 입장에서는 그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SK텔레콤의 투자회사의 시가총액은 낮게 유지를 하는 게 SK 지주사 입장에서는 유리하죠. 나중에 합병을 고려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투자회사, 그러니까 SK 지주 쪽, SK텔레콤 지주 정도 이름이 나오겠죠. 네. 그죠? 뭐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하시기 쉽게 SK텔레콤이 지금 있는데 요 안에 이렇게 품고 있어요. SK 하이닉스를. 배보다 배꼽이 확실히 커. 네. 진짜 큰 회사야.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실제로는 어떻게 될까? 나 가끔 상상해봐. 어떻게 생겼을까? 하여튼 근데 실제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요. 배꼽이 커가지고. 근데 이 상황에서 이걸 쪼개겠다는 얘기지. 싹 쪼개서 SK텔레콤만 하는 텔레콤 SK를 하나 만들고. 그게 사업회사죠. 예, 이건 사업회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텔레콤, U+라든가 KT처럼 요 통신업만 하는 걸 하나 분리하고, 그 다음 요 밑에 있는 자회사 여러 개 있어요. 뭐 11번가도 있고, 네. 몇 가 있죠? 하이닉스도 있고, 네, 하이닉스도 있고. 예, 이거를 빼서 요거는 지주회사에 넣겠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다른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텔레콤 회사는 U+라든가 KT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 주가 오를 게 별로 없다. 오히려 주가 더 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고, 이것도 SK가 먹어야 되니까 이거 비싸게 하면 SK 분리하니 낮은 가격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분리해서 좋을 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이게 되게 어려워. 헷갈리더라고요. 네, 네. 자주 안 보면 네, 헷갈리죠. 네, 네. 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LG U+나 이제 주식회사 SK로 옮겨가면서 SK텔레콤의 주가는 부진하다, 그렇죠. 부진할 것이다라고 네.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반대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유한타의 최남근 연구원입니다. 리포트 제목도 믿고 보유하셔도 됩니다. 네. 다 주장이 드러나 있죠. 네. 네, SK텔레콤이 보유한 자회사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30조 원대의 보유 자산이 극단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다. 지금 시가총액 30조 안 되죠. 시가총액 20조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예, 네. 맞는 말이죠. 예. 인적 분할 후에 보유 자산이 각각 상장하면 시가총액은 더 올라갈 것이다. 그 핵심 자회사는 SK 하이닉스 11번가 원스토어 ADT 캡스가 있는데 이런 포트폴리오의 잠재력을 억제하면서까지 중간 지주사 가치를 낮출 것이라는 생각은 지극히 편향적이다라고 네. 언급을 했습니다. SK텔레콤의 현재 시총이 20조 원인데 분할 이후에 투자회사는 15조 원 받을 거다. 네. 그리고 사업회사, 통신업의 가치는 14조 원 받을 거다. 합산해서 합산해서 대충 30조 정도. 그러면 50% 주가가 오를 것이다. 지금부터 50%가 올라야지. 예, 맞죠. 싸움 구경 재밌네. 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방향도 지금 엇갈려 있습니다. 네. 네, 기관은 이제 SK를 순매수하고요. 1,700억 순매수하고 SK텔레콤은 1,800억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은 주식회사 SK는 370억 순매도, SK는 2,880억 순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SK텔레콤을 사고 있고 기관은 SK텔레콤을 팔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누가 승리할까? 싸움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네. 자, 오늘 배팅을 우리도 해야지. 저번에 배팅 안 됐잖아요. 오늘 저 배팅을 해가지고 그 판돈을 올려줘요. 이 판세를 키워줘야지. 딱 이걸 뭐라 그래? 도박사가 안 되나? 또 의견이 같은가? 의견이 같아서 저번에 포기했잖아요. 같아? 나 깐수새우 하나 지금 잡아놓은 게 있어갖고 그거 걸고 한번 그러면 묵고 따블로가 뭐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했는데 제가 그 각덕이님 의견 반대로 걸겠습니다. 나 자신 있는데 이길 자신. 제가 반대로 걸어드릴게요. 진짜로? 네. 나 그럼 묵고 두 개다 이제 깐소새우 2개. 네? 네. 깐소새우 2개. 자, 저는 유한타 손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에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하나금투로. 저기 억지로 하지 말고. 아니 내가 미안하잖아. 내가 이기면 미안하잖아. 괜찮습니다. 그럼 깐소새우 중간짜리만 걸을게. 중간짜리로. 중간짜리를 걸을게. 알겠습니다. 네, 그만큼 자신 있어. 가시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애플카 얘기가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내용 계속 나와. 계속 뭔가 업그레이드돼서 나와요. 계속 나와요. 아니라고 하면서. 네. 네. 오늘은 이제 라스트 마일에 활용하는 것으로 이 애플카가 윤곽이 잡혔다라는 소식인데요. 네. 라스트 마일이라는 것은 마지막 1마일이라는 뜻이죠. 네. 네,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배송하는 마지막 단계라는 의미입니다. 네. 네, 물류 비용의 절반 이상이 이 라스트 마일에 소요가 된다고 해요. 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마지막 최종 배송 단계. 그렇지.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를 뭔가 자동화할 수 있다면 네. 엄청난 비용을 아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애플이 노리는 사업 영역은 자동차가 아니라 이 물류 서비스 영역이다라는 네. 보도인데요. 네, 저도 봤어요. 사실대로라면 이 애플카는 테슬라 같은 일반 차량이 아니라 음식 배달, 로보택시 등 이 전기차 사업의 초점이 바로 이쪽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애플카 생산으로 인한 기존 사업 타격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고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애플과 협상 중인 실무진에게 이 점을 강조했다고 알려지면서 사실 같죠, 점점 보도가. 지금 뭐냐면은 저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현대하고는 협력하고 기아하고는 뭐라 그러더라? 뭐 진행을 협상한다 그러나? 뭐 협상 협력인가?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한치도 양보 없는 협상이 계속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디자인 쪽에서인데요. 현대차도 일정 수준의 디자인 관여를 주장하고 있고요. 애플도 디자인 영역에서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협상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어떤 보도에 따르면 또 19일까지는 최종 결과 발표가 뭔가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거라고 19일 날 합니다. 나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설날 다음에. 자, 재미나네요. 네. 오늘 재미난 뉴스 많다. 네. 전기차가 정말 오늘 좀 뉴스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포드에서도 전기차에 올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사업까지 같이 투자를 늘린다고 합니다. 2025년까지 32조 원을 투입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4일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4분기 매출 360억 달러, 영업 손실 28억 달러를 발표를 3조. 했는데요. 이때 투자 계획을 밝혔고요. 전기차인 머스탱 매치 2, 그리고 픽업 트럭인 F150 등 신차를 통해서 부진을 극복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전기차 투자는 기존 계획에서 2배 이상 늘렸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220억 달러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에는 7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밝혔고요. 짐 팔리 포드 CEO에 따르면 전기차에 올인하겠다. 전기차 주도권을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조금 언급이 늦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네. 애플은 우리하고 할 것 같다. 진짜 분위기가요. 애플은 그냥 우리가 받아주는 걸로 하죠. 뭐 포드나 뭐 GM 못 받아주니까. 네. 그런 걸로 할게요. 네. 현대차 받아주겠습니다. 대단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최초로 코로나 치료제가 오늘 탄생을 했습니다. 네. 식약처에서 셀트리온의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주를 조건부호가 했습니다. 네. 조건부호가라는 부분에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네, 환자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경증 환자는 사용 대상에서 제외됐고요. 경증 환자에 대한 효능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경증이라는 건 별로 안 아픈 사람 얘기하시는 거죠? 예. 네. 근데 거의 대부분이 경증 환자거든요. 스쳐 지나간다? 네. 그 투여 대상은 이제 고위험군 경증이나 중등증 환자로 한정이 됐습니다. 고위험군은 누굴 얘기하냐면요. 60세 이상이거나 심혈관계 질환 등의 여러 질환 등을 보유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고요. 최종 점검위원회에 따르면 안정성과 효과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허가된 용법은 90분간 정맥으로 주사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이거 링게로네. 네. 링게로 맞는 거네. 네. 링거죠? 링거. 링게로. 네. 저희 세대는 다 그렇게 불렀어요. 네. 영어도 모르고 그냥 링게로라고 불러. 그렇군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일진 머티리얼즈와 JV 조인트 벤처를 추진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일진 머티리얼즈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TV 등 모든 IT 제품 그리고 리튬 이온 2차 전지용 음극 집전체에 사용되는 동박을 제조합니다. 네, 동박. 네. 그 LG 에너지 솔루션은 일진 머티리얼즈와 협업을 통해서 2차 전지 핵심 소재를 안정적으로 조달받으려는 계획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기업에도 투자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575억 원을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서 동박 사업을 하는 솔루스 첨단 소재 룩셈부르크 법인에 지분 투자를 했었습니다. 여기도 동박하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생산량이 올해도 전년 대비해서 60% 정도 상승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동박 시장은 올해 공급 쇼티지까지 우려될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LG 관계자에 따르면 JV 설립 관련 추진되고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동박 사업이 2차 전지 필수 소재이고 또 올해 쇼티지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번 JV 설립에 있어서 뭐 일리가 없는 말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항상 이런 이슈에 대해서 회사는 부인을 하고 있죠. 보통 2024년까지는 아주 급박하게 늘어날 것으로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2025년도에는 오히려 너무 급박하게 늘려서 반대로 공급과에 오는 거 아니냐 하는 전망도 있는데 그건 조금 더 한 1, 2년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될지 여부는. 그리고 오늘 하나솔루션의 신주인 인수권이
거래가 되거든요. 하나솔루션이 이제 기존의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고요. 네. 시간이 지나면 이제 기존 주주들한테 신주 인수권을 부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신주 인수권을 거래할 수 있는 기간을 5영업일 주거든요. 네. 근데 오늘이 그 첫 거래일이었고요. 신주 인수권을 이제 사고팔고 거래가 일어나는데 보통의 가격 형성은 예정 발행가가 있거든요. 예정 발행가가 45,000원이고 현재 하나솔루션 가격이 뭐 53,000원이다. 그러면 8,000원의 갭이 있잖아요. 네. 신주 인수권의 가치는 대략 8,000원 그렇지. 뭐 언저리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조금 작거나 조금 작아야죠. 아니면 오를 것 같으면 조금 더 클 수도 있긴 한데. 예, 네. 근데 사실 8,000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현재 주가를 주를 사는 게 사면 낫거든요. 되지. 예. 그래서 8,000원 이상 살 이유가 없어요. 네. 근데 오늘 장중에 이 신주 인수권 가격이 2만 원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저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잠깐이었지만 그래도 봤었는데 종가는 1,250원으로 끝났어요. 신주 인수권 가격이. 네. 이것도 굉장히 높습니다. 종가 그렇지. 기준으로만 봐도.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2만 원에 산 사람은 알고 산 건가? 아니면 그냥 막 올라가길래 그냥 따라 산 건지 사실 좀 잘 아니, 모르겠어요. 예를 들자면 이럴 수도 있지. 저거로 인해서 기업의 지배권이 좌우된다. 이번 유상증자. 그래서 신주권을 잡아야 주식을 사니 저게 꼭 필요하다. 1% 예를 들어 뭐 몇 표 차야. 아마 1% 차이야. 막 이거 그러면 가격이 얼마라도 살 수도 있지. 그 유상증자 경영권을 뺏기 위해서요. 그렇죠. 그거는 가능한데 가격이 떨어진 걸 봐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네요. 8,000원이나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그냥 주식을 사면 되잖아요.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 버리니까 휙 하고. 근데 이렇게 큰 주식은 신주 인수권은 사실 더 올라요. 그 더 네. 유동성이 없어가지고. 네. 예, 그렇지. 그렇지. 이상 현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2배 났다가 반토막 난 거죠. 예, 그래서 참 시장이 이런 면모를 보면은 참 비효율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비율이야. 비효율이죠. 우리는 비율을 노리면서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단기 비율을 이용해서 장기 효율이 되길 기다리는 거죠. 아, 사실. 그럼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을 믿으셔요? 단기로는 안 믿지만 장기로는 효율적으로 가야지 돈을 벌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균형과 복원이지. 그렇죠. 그냥 뭐 균형을 복원하는 개념인 거고, 저는 완전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은 거의 100% 안 믿습니다.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죠. 아니요, 전 장기적으로도 안 믿어요. 난 너의 속을 몰라, 나의 속도 모르겠고, 난 인간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드는 시장에 대해서 효율적? 웃기고 있네. 이런 심정이에요. 난 나도 모르겠는데 내가 누군지도, 나는 누구인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합쳐진 시장이라서. 그렇죠. 난 어디에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작년도 이맘때쯤은 아직 아니구나. 이맘때부터 이제 골로 가기 시작했죠. 작년 이맘때부터 골로 가기 시작했어요. 아직 아니었어. 긴가민가했어. 아직, 예, 그렇죠. 작년 이맘때에서 이제 일주일만 더 지나면 이제 골로 가기 시작하죠. 유가가 갑자기 미친 가격으로 폭락하면서 골로 가기 시작해요. 1주년입니다. 벌써 1년이나 지났어요? 네, 1주년에 오고 있어요. 골로 가는 시간 1주년. 와, 근데 2020년 진짜 빨리 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나 그때 한강 갈 뻔했어. 네, 1년 전인데 한 달 전 같이 기억이 생생합니다. 한강 가보면 모르죠? 우리가 마포대교는요, 네. 못 뛰어내리게 난간이 사람 키보다 더 높아. 아, 그렇죠. 내가 다 확인해 봤어. 확인해 보였어요. 거기 뭐 그래서 막 이런 뭐 글도 써 있고 친구야 뭐 다시 한번 생각해 뭐 이런 톤에 뭐 힘들지 맞아요. 뭐 이런 거 막 써 있어요. 그거 아세요? 한강물 수온을 알려주는 어플도 있습니다. 뛰어들 때 참고하라고. 네, 농담이고요. 왜 그래? 네, 진짜. 약간 좀 신기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맞아, 그게 있잖아, 얼어 죽는 거예요. 그쵸. 얼어 죽어, 숨 막혀 죽는 게 아니고. 기왕이면은 뭐 따뜻할 때. 근데 그럼 전 수영 쳐서 나올 자신 있어. 여름에는. 네. 수영 잘하시나 봐요. 아니요, 못하는데 그 정도는 나오겠지 설마. 근데 그게 실제로 뛰어든 친구한테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물살이 세면 안 된답니다. 물살이 세면은 수영을 잘 쳐도 못 나온대요. 상당히 어렵답니다. 물살이 세면요? 예, 그래서 죽을 뻔했던 친구를 한 명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냥 뛰어들었다가 설마 했다가 뛰어들었다가 죽을 뻔했다고. 네.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작년도 회상을 하다 보니 그쵸. 어려웠던 시절. 그럴 뻔했다. 어려웠던 시절을 회상을 하다 보니 별 생각이 다 나는. 네. 예. 죄송합니다. 네, 악의는 없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주식 카페 운영자와 유튜버를 선행 매매와 시세 조종 혐의로 압수수색을 한다라는 소식인데요. 네. 자본시장 조사단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금융에 네. 지난 2에서 3일 정도 이제 수십만 가입자가 있는 네이버 주식 카페 운영자를 선행 매매를 포착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선행 매매는 미리 주식을 사놓고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가입자가 많으니까 추천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주식이 막 올라가면은 네. 팔고 먼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분명히 주가 조작 행위고 불법이죠. 따닥 먼저 사놨어. 이 주식 정말 좋아요. 이 진짜 많이 올라가. 한 배, 2배 이상 오를걸? 네.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 선수인 거 알고 있는데, 우르르 같이 사면, 그때 딱 매도 버튼을 누르는 거지. 네, 그렇죠. 이거죠. 네. 그래서 방송에서 종목 추천을 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죠, 사실. 네. 네. 저희한테 종목 얘기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희 끌려갑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종목 얘기 안 하잖아요. 종목 얘기 안 하고 이제 10조 이상에 대한 건 논평만 하지. 20, 30조 이상 되는 것만 논평을 하지. 네. 저 정말 끌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한테 종목 물어보지 마세요. 네, 근데 정말 이런 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또 요즘에 이런 그 SNS나 이제 유튜브의 영향력이 굉장히 세졌거든요. 네.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종목 추천을 하면은 그냥 그 주가가 실제로 반영이 돼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네. 소형주들을 많이 추천을 하면은 정말 이 선행 매매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죠. 그렇지. 사실. 시가총액 네. 한 2, 3천억짜리는 뭐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진짜 조심하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지금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올해 개인들이 지금 5조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근데 거의 대부분이 90%가 거래소예요. 예, 대체적으로 대형주가 많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참 스마트하고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너무 빨리 돈 벌 생각을 하시면 이런 거에 말려들 수밖에 없어요. 저한테도 매일 문자가 와. 내 번호 어떻게 추천. 알았어? 네. 한번 보시죠. 일단 보시죠. 뭐 이러면서 힘드시죠? 뭐 이러면서 뭐 수많은 문자가 와. 여러분 이런 거 가면 제가 결과 좋은 분 본 적이 없어요. 네. 저번에 퇴치법 한번 알려드렸잖아요. 전화 왔을 때 증권사 직원이에요 하면 알아서 끊습니다. 아니 문자가 온다니까요. 근데 문자가 진짜 좀 어이가 없는 게요. 네. 항상 장이 끝나고 저녁 때 돼서 한 7시쯤 밥 먹으려고 하면 문자가 오거든요. 종목 네. 2개를 딱딱 추천을 합니다. 네. 내일 이거 보세요. 근데 그 종목들을 내일 보면은 진짜 급등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미 시간외 거래에서 상한가를 가 있는 종목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아우 야근 새끼들. 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얘네가 추천하니까 진짜 가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혹이 돼가지고. 그래서 다음에 그 문자가 오면은 사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올라가요. 근데 그때 이제 털고 나오죠. 그 사람들은. 네. 네. 그거 선행 매매죠. 이런 게 선행 매매죠. 네. 네, 절대 걸려들지. 좋은 마시기 거 바랍니다.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주식 투자는 길게 보시고 내 중심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 내 중심을 세워가시고 내가 실력을 키워가시면 처음에는 제가 그러잖아요. 10,000을 투자해도 100개 안 나와.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1,000을 투자하면 100이 나오고 나중에 100을 투자하면 1,000이 나오고 나중엔 10을 투자해도 1,000이 나올 수도 있는 게 이 시장인데 거기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요런 거에 휩싸이면 안 고쳐집니다. 네. 이런 거로 잘못 습관 들이면 병들어. 아예 영원히 못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예 애시당초 끊고 기본적 실력을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